네, 이봉규 TV에서 애국 기업들 소개해 드리는데요. 화장품 기업인데, 이거 호평입니다. 네이버 파워스토어에서 주간 베스트 2주 연속 1위 했고요. 식물성 줄기세포 나우셀이란 걸로 만들었답니다. 이건 스킨부터 바르는 게 아니라 크림부터 발라서 이렇게 리프팅 효과, 이렇게 당겨주는 효과 2, 3일 만에 느껴진답니다. 070-4413-1125 여기 전화하시면 주문되고요. 무인공색소, 무인공향료, 무방부제, 무광물 오일로 만들었다는데 이봉규 TV 특집 이벤트입니다. 선착순 100명에게 요게 3종 세트거든요. 요렇게 3종 세트인데 15만 원인데 요렇게 선크림 2개, 비비크림까지 해서 3만 원, 3만 원, 6만 원 서비스로 요거 드린답니다. 얼른 전화하십시오. 070-4413-1125. 네, 국정원에서 공작관으로 20여 년간 깊숙한 국가를 위한 활동을 하시다가 퇴직하셔서 국가에 대해서 충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최수영 선생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비트코인의 진짜 진실 비트코인 그때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그 2탄으로 좀 더 깊숙하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제가 그날 박사님하고 대담을 나눈 그 이후에 네. 관련된 얘기들은 뭐 여기저기서 다 네. 보도를 하고 뭐 그렇게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가상화폐의 진실은 뭔지에 대해서 대북 송금이 전부가 아니에요. 대북 송금의 치중해서 볼 게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 정확한 그걸 갖다 해야 지난번에 됩니다. 이제 대북 송금에 관련해서 조금 짚어주셨는데, 네, 그랬죠.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 금융감독원에서도 하고 검찰도 조사를 하겠지만은요, 우리 국가기관에서 차제에 이거를 어떻게 취급하고 처리해야 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지금 검찰들이요. 신한은행, 뭐 우리은행 이런데 막 압수수색을 막 들어가 있어요.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 하고요. 그래서 불법 송금에 연루됐다는 그 지점장 출신 A라고 하는 친구도 지금 전격적으로 체포를 했죠. 이런 거 한두 카트를 딱 보더라도 이게 뭡니까? 김명수 법원이에요. 현재 이 체포영장을 갖다가 발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백한 범죄 행각이 드러났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상화폐 건이요. 얼마나 이 우리나라 사회의 중요한 사건인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 그래요. 아니 무슨 그 사람들 돈 보내든 말든 우리나라에 뭐가 문제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죠. 큰일 날 얘기입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은행들은요. 이 세컨더리 보이콧 이게 만약에 되잖아요. 은행 망해요. 그냥 문 닫는 것뿐만 아니라 파산을 해가지고 이제 빚 갚는데 정신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은행이 망하면 우리나라 정부는 건전해지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러한 세컨더리 보이콧이 우리 앞에 지금 딱 있는데 이게 지금 알고서도 모르는 척해서 될 일인가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지금 뭘 진행하는지 잘 한번 보시잔 말이에요. 예? 이 전격적으로 좀 체포 압수수색도 하고 예? 체포영장도 발부해가지고 지금 검거를 했어요. 예?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제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요 아주 구조적으로 말입니다. 이 정치권의 상층부와 그다음에 은행의 실무진들과 그다음에 이 가상화폐 거래소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소위 말하는 페이퍼 컴퍼니 이런 구조들이 다 하나가 한 통속이 돼가지고 그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언론사에서도 막 이리저리 보도를 하고는 있어요. 예? 그런데 과연 언론에서 보도하는 걸로 해가지고 끝나서 될까요, 이게? 이게 그렇죠. 우리나라는요 지금 검찰 공화국이다 못됐다 검찰을 막 비난하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에도 뭐 전혀 정치적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 떠나서
검찰이 본연의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예? 그건 뭐냐면 나쁜 놈 때려잡는 거예요. 범죄 조직이 때려잡는 거고요. 그런데 아니 은행에서 지점장까지 했던 친구가 그애들의 그 조직의 협조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 수색이 딱 들어오니까 야 큰일 났단 말이야. 어? 빨리 뭐 어떻게 조치를 해라라는 둥. 이 짓을 하다가 지금 잡힌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야? 우리은행 같은 그 큰 은행 내부에요. 이런 검찰의 수사 정보를 받자마자 알려줄 만큼 그런 조직적인 비호 세력들 내지는 협조 세력들이 있고 예. 지금까지 밝혀진 게 뭐 한 65억 달러인데 한 거의 뭐 8조 5천억 네. 뭐 대략적으로 한 9조 육박하는 돈인데요. 밝혀지는 거가 그렇지 안 밝혀진 것도 엄청 근데 날 거 아닙니까? 안 밝혀. 그런데 여기서 이거 지금 밝혀진 게 뭐냐 그러니까 해외 송금이 이상한 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게 예. 근데 바깥에서 비웃고 있어요. 왜 비웃느냐면요. 공을 갖다가 좀 더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 하고 하나 더 비웃고 붙여야 있어요. 되는데. 그렇죠. 하나를 더 붙여야 될지 두 개를 더 붙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쪽 10조가 될지 100조가 될지 모른다 이런. 정확한 얘기는 제가 듣고는 있지만 조금 저도 좀 발언을 좀 자제는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무역 규모로 따지면 벌써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외환 보유 계획도 뭐 4,300억이다, 4,400억이다 이렇게 제법 외환 보유액도 꽤나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 쥐새끼들이 광을 파내기 시작하면요. 그 광이 다 병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4천억대가 된다고 해도요. 이 얘네들 지금 빼돌리는 요거 뭐 한 지금 한 8조 정도 되는 거 요거만 해도 지금 1%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우리나라의 국가 부가 국부가 유출되고 있는 거죠.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엄청나게 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고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지금 개인 사인 간에도 거래를 하거나 뭐 할 때 금융분석원 FIB에서 다 체크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뭐 했냐 이거야. 일부러 방치한 그러니까 거죠. 일부러. 왜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주도했냐 이거야. 일부러 방치하지 않고서는 왜냐하면 그걸 다 뒤집어 까다 보면 자기네들이 대북 불법 송금한 게 그다음에 비트코인으로 환치기에서 빠져나간 게 자기들 조직에 있을 수 있고 김정은한테 갖다 바치기. 바로 그 점이죠. 그러니까 이걸 다 까면은 그런 것도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암암리에 그냥 내비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세계 7대 강국의 금융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제가 은행에 있는 그 후배들 물어봐도 아이고 형님 우리는 은행 안전합니다. 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은행에 있는 애들도 그러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우리같이 발전하는 이 대한민국 선진사회에서 이런 그 일이 벌어졌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집권 세력, 그렇죠. 문재인,林종석 동무 이런 사람들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지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금융감독은 뭐 했냐 이거 지나가는 5년 동안에 금융감독원은.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국가 부채가 빠져나간 이거를 국가정보기관이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돼요.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도 하고 그러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밀한 얘기는 제가 그래서 다 공개를 못해도 양해해 주시고요. 예, 지금 파악하고 있겠죠. 한동훈 장관이 지난번 미국도 갔다 오고 뭐 FBI하고 가상화폐 공조수사 협의도 했다가 하고 또 뭐 이복현 금감원장도 그 뭐 수사 자료 미국하고 공유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대한민국 사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그렇죠. 있습니다. 예? 이게 국제범죄예요, 국제범죄. 국제범죄고 뭐 우리가 그 뭐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파나마니 버진 아일랜드니 이런 데다 은닉했다고 하지만 이거는요. 북한이 연루되어 있는 국제범죄예요. 북한이.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떤 뭐 언론 보도는 이거 내밀하게 들어가서 볼 수가 없으니까 뭐 환치기 아닌가? 예? 이렇게 뭐 축소 보도도 하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송금을 위한 비트코인 말하자면 뭡니까 쓰리쿠션 뭐 그러니까 1987년도 우리가 그 IMF 사태 겪을 때 네. 그때 그거는 저거 일도 아니에요.
지금 이와 같이 규모가. 나라의 돈이 빠져나간 거. 그럼 론스타하고 비교해 볼까요? 론스타 사건의 지금 소송액이 총 6조 원이라고 뭐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22년 동안에 투쟁을 해가지고 이거 한 3천억 원 정도로 배상을 갖다가 낮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배상해야 된다고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니 가상화폐는 8조가 넘어요. 거의 9조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국부가 유출이 됐는데도요. 민주당 같은 친구들 조용하지 않습니까? 아니 론스타 돈 빠져나간 거는 난리치고 한동훈이 탄핵해야 된다고 난리치는 친구들이 그 떠드는 흑석동에서 떼돈 버는 김의겸 같은 친구도 여기서 와서는 얘기를 안 해요. 왜 얘들이 가상화폐 얘기만 나오면 민주당한테는 꿀먹은 멍어니가 될까요? 연결돼. 왜 침묵하는 그거 걸까요? 빠지면은 자기네들이 골치 아파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이 FIU라고 금융분석원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 가상화폐에 거래된 총액이 한 55조? 대략적으로 그 정도 보는데 그 이상일 거라고 좀 생각해요. 그런데 하루 거래되는 것도요, 한 11조, 12조 뭐 이런 하루에 식으로 거래되는 거. 조 단위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한국의 가상화폐 이런 그 거래 규모가 미국, 일본 다음으로 전 세계 한 3위권 정도 되는데 그리고 가격도 높잖아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한국 들어가면 김치 프리미엄으로 높아져 가지고 다시 나가면 그것만 해도 이게 엄청난 그러니까 건데. 희한한 거는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요. 이거를 못하게 막았어요.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이걸 못하게 막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막은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가상화폐의 주요 용출을 보면 다 국제 마약, 그다음에 불법 무기, 인신매매, 뭐 자금 세탁 다 이런 거하고 연관이 돼 있거든요. 정상적인 달러가 왔다 갔다 예. 하면 이제 체크가 되니까 가상화폐는 체크가 안 되게 그렇죠. 환치기 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불법 우리가 거래가 보면요, 하는데. 이 제가 이제 대북 송금에 국한시키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주문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이 북쪽 애들은요, 이 가상화폐 이거 가지고 지금 돈을 훔쳐 오잖아요, 외국에서. 그 훔친 돈 가지고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사고 판매를 한국에서 했는데 그 북한 애들이 훔친 그 돈을 한국에서 판매하는 그놈들이 누구냐 이거야. 예? 그러니까 이것만은 아주 교묘한 이간질이에요. 전라도 경상도 나누고 가진 자 없는 자 나누고 배운 자 못 가진 자 나눠서 이렇게 해방 이후 계속 이 갈라치기라는 공산당 애들이 이제는 이 돈 가지고 또 이간질을 하는데 이 보면 첫 번째가 그럼 이거를 남북 대화하는 대가로 넘어간 돈인가? 두 번째. 넘어갔을 수 있고. 예. 그러면 이 불법 송금한다는 게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해킹으로 강탈한 북한 애들을 전담으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득을 마련해 주는 장소인가? 그럼 세 번째로는 그럼 그렇게 해서 된 돈 플러스 우리 그 좌파 애들 저 이상한 정권들이 갖고 있었을 때 집권층들 그다음에 부패 세력들 이런 친구들이 결탁한 비자금이 국외로 지금 이동하는 건가? 여기에 대한 걸 갖다가 지금 밝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대장동, 백현동, 그 위례신도시로 어마어마한 돈이 불법 수익이 있었다는데 그 돈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혹시 가상화폐 환치기에서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북한으로 갔느냐 안 갔느냐 이걸 좀 조사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박사님 예전에 공부하실 때도 그때도 그랬을 거예요. 뭐 아버님이 만약에 학비 보내주고 할 때 은행 가서 보내시면 스위프트 결제망 통하잖아요. 네. 국제은행 간 통신망이라고 네. SWIFT 해가지고 거기 코드가 딱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그게 일치가 돼야지 돈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깡그리 무시됐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님, 한동훈 법무장관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님 이분들 젊었을 때 공부들도 잘하고 또 열심히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제대로 헌신하시고 그래서 미국이 먼저 손대기 전에 빨리 우리가 먼저 손대야 돼요. 예. 네? 가상화폐 우리가 흐름. 예. 우리가 이거 저거 먼저 이거 해결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아주 그냥 개망신 당합니다.
진짜로. 응? 그래서 이 얘네들이 국제 간의 이동도 간편하고 마약 무기 팔 때 편한 이 돈을 가지고 북한 애들도 꼬셔서 평창올림픽 오게끔 만들고 지네들 도피자금 해가지고 뭐 해외도 다 하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검찰한테만 맡겨서 될 일인가요? 국정원이 잘 파악해야죠. 그렇죠. 국정원은요 해외망이 있단 말이에요. 해외에도 요원들이 나가 있고 백색 흑색할 것이 다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그 비리를 국정원이 나서서 한동훈 장관도 돕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돕고 이렇게 해야지 이대로 가면 안 돼. 예,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이 미국하고 미국 수사당국하고 무슨 협조 체제 한 것도 요 비트코인 관련해서 뭔가 공조 체제를 하고 온 거 아닌가 이런 이게 생각도 우리가 더 이제 합니다. 매크로적인 거시적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졌던 그 권력형 비리들 있잖아요. 읊어보면 라인 펀드, 옵티머스 펀드, 디스커버리 펀드, 신라젠 주가 조작, 우리들 병원 사기 대출, 예. 대장동 백현동 게이터, LH 부동산 투기, 지역화폐 코나이 이거 요즘에 조사 안 하죠? 네. 예? 거기 또 엄청나게 그다음에 그러더라고요. 불법 외환 송금된 최근까지 대략 봐도 이 정도가 한 15조가 넘어가는데 이 돈이 국내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가상화폐로 네? 빠져나간 거 이거가 어디로 빠져나가고 어떻게 빠져나가고 이거 추적하기가 쉽지 않은 작업이거든요. 가상화폐라는 게. 그래서 이걸 국정원과 검찰 또 금융감독원장이 감독원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걸 추적을 해서 미국보다 먼저 선수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세컨드를 보이콧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한미동맹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북한에 돈 주는 거야? 니들이? 북한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야? 이런 단서가 잡히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선수 쳐서 처벌을 하면 한국은 자 북한에 돈 주는 놈을 처벌하는구나. 이러면 미국에서도 안심을 하는데 저 조사도 안 하네? 그럼 정부 차원에서 문재인 정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윤석열 정부도 묵인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한미동맹이 굉장히 신뢰도가 금이 갈 수 있고요. 여기 국부가 그 엄청난 또 유출이 되고요. 키포인트는요. 네. 소위 말해가지고 가짜 국회의원들도 있지만 왜 저 민주당이 한 사람한테 팔려갔는지 어떻게 저렇게 팔려갔는지 그 용처 돈의 흐름을 파악을 하면 이재명 그냥 바로 해답이 나와요. 예? 이재명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 부분을 갖다가 그게 소위 말하는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렇죠. 예. 이 돈이 가상화폐를 어떻게 이재명의 이 정권 잡는데 핸들링이 됐는지. 물론 이재명은 돈 받은 게 없죠.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조직으로 이렇게 가상화폐로 추적이 불가능하니까 그게 또 북한으로 어떻게 흘러갔는데 이게 이재명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국정원과 금융감독원 검찰이 확실히 공조체제에서 밝혀주기 바랍니다. 최수영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